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우.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이제 2월이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예전에 이맘때 되면 어렸을 때 그냥 눈썰매 타던 기억이 생생해요. 아직도. 맞아요. 저도 눈썰매도 재밌게 탔고 저는 그 기억도 있어요. 어떤 거요? 눈을 그때는 하얗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눈을 막 이렇게 퍼먹었던.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어떤 의미시죠? 아니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네. 말이에요. 그 눈을 오리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놀던데 그거 봤어요? 봤어요. 이렇게 집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오리가 한 마리씩 막 뚝딱뚝딱 만들어지잖아요. 맞아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크면은 야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있잖아 눈 오면은 오리 만들었어. 라떼는 오리 때 만들었어 이러면서. 근데 왜 그게 꼭 오리인지 아세요? 뭐 아니요. 개도 있고 곰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러게요. 그 왜요?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 오리들을 만들면 내년에도 윷오리?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 2월의 풍경이 또 그립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럼 과거 속 오늘의 뉴스를 함께 보시죠. 봄이 시작된다는 양력 2월 4일 입춘. 1964년 이날엔 식량 증산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연간 500만 석 이상의 곡식을 외국에서 들여올 만큼 식량 수급 사정이 열악했는데요. 식량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자 농림부는 각 시도 산업국장 및 농촌진흥원장 회의를 통해 식량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식량 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가을에 추수한 식량이 다 떨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5월에서 6월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불렀잖아요. 그 노래 알죠? 어떤 노래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는. 또 이렇게 보릿고개를 모르시는 네. 어렸을 때 보릿고개를 안 지나봐서 그래요. 예전에는 지나보셨어요? 이렇게 보릿고개를 연례적으로 반복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는 이런 정책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1950년대에도 농지 개혁을 통해서 전 농가의 90% 이상이 자작농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았고 또 미국에 잉여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농산물 가격이 좀 낮게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급자족을 위한 증산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된 거죠. 증산운동이 거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전국 토지개량 조합장 대회와 아울러 미국 증산 경력대 보상식이 있었는데 하수박 1등상에는 경기도 수원 토지개량 조합원 김명기 씨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증산운동에 호응하고 있는 일선부대 장병들도 후방에서 보내온 씨앗을 받아서 유휴지 개간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빈곤 퇴치, 극복 뭐 이런 상징적인 느낌이 있었네요. 굉장히 전력을 쏟아부은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1962년에 개간 촉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개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는데 저기 아세요? 어떤 거요? 고성 녹차밭? 알죠. 그런데 가면 보이는 이 계단식 개간 네네네. 아시죠? 예, 그런 거가 바로 이제 그때 한창 확산하기 시작했던 거라고 합니다. 1964년에 전국에 그 기술이 전파가 되면서 아주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죠. 또한 강원도의 공무원과 학생들은 식량 증산을 위한 토지 개량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은 객토와 적토를 논에 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64년도 증산 실적은 105만 석을 초과 달성하며 마무리했는데요. 이후에도 식량 증산과 자급자족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64년 8월 식량 증산 7개년 계획이 확정, 발표되면서 1965년부터 더욱 본격적인 식량 증산 운동이 활발히 펼쳐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후에 계획대로 잘 실행은 됐나요? 사실 그 같은 환경에서 생산량을 늘리려면 굉장히 제약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농사는 기후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이런 데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뭐 간척 사업도 진행하고 모두가 애를 쓰긴 했는데 뭐 여전히 쌀 부족 현상은 지속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혼식을 장려하는 그런 캠페인이 벌여지기도 했죠.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분은 어맹란 선생님 아니신가요? 그렇죠. 뭐 당시에는 공익 캠페인 하면은 이제 어맹란 선생님. 그랬더니 보리 농사가 여간 잘 되지 않았더군요. 농민들의 정산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나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보리 혼식을 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아니 그럼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거였나요? 이게 1970년대부터 통일벼라는 게 생겼어요. 네. 이 통일벼가 품종이 개발이 되면서 획기적인 생산량을 기록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식량 부족 현상을 벗어나고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그 자급자족을 이뤄낸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지금은 보릿고개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저는. 우리 사이언스 앵커, 과학기술의 발전,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자부심도 느끼고 우리 선조들한테 고마워해야 합니다. 네, 그렇네요, 진짜로. 그러면 이번에는 194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1945년 2월 4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대원수가 크림반도 얄타에 모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가 이미 항복한 상태이고 독일마저 패전의 기미가 보이자 연합국 지도자들은 나치 독일을 최종 패배시키고 그 후에 점령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요. 이 회담에서 독일의 분할 및 비무장화와 선거 합의, 나치 독일 전범과 잔재의 청산, 유엔의 창설, 소련의 대일본 전쟁 참전, 폴란드의 정부 구성과 영토 문제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회담을 기점으로 네. 냉전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대립이 있었길래요? 갈등의 씨앗이 된 건 폴란드였는데요. 소련의 입장에서는 지리적인 이유로 폴란드를 영향권 안에 둬야 했고 또 영국은 폴란드랑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폴란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폴란드 국민들의 뜻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종전 후에 자유선거를 치르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연합국들의 관계가 긴장 상태로 접어들게 된 거죠.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또 당시 회담에서 결정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향후 우리나라의 분할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신탁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처칠은 이 회담은 비밀로 해둡시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대로 운명을 재단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매우 불쾌할 테니 말이요.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이런 내용이 드러나면서 얄타 협정은 강대국끼리 전후 이익을 챙기는 데 치중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계의 운명을 세 사람이 모여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참. 그리고 그 운명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그 현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이 밖에도요. 2월 4일에는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선출, 1948년 영국으로부터 스리랑카 독립, 1976년 과테말라 대지진, 1980년 경부 고속전철 건설 발표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힘차게 과거 뉴스 달려봤는데요. 과거는 오래된 미래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정말 그 말처럼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